미나상 콘방와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오늘도 기묘한 밤이 시작됐어요.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기묘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기묘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조금 저번 위험한 초대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방사능과 관련돼서 일본의 한 유명 디렉터와 관련된 사건이 생겼습니다. 과연 어떤 사건일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는 이와지 마사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분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분의 블로그라는 주소가 뜬 데를 찾아보면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파일을 찾을 수가 없다. 이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한 어떤 동영상을 검색하면 재생할 수가 없다. 저작권에 의해서 뭐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든지 이분에 대한 관련된 영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와지 마사키라는 감독입니다. 일본의 텔레조의 간판 프로그램인 보도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이 이 방송에서 어떤 방송을 만들었었냐? 바로 후쿠시마의 갑상선암 환자의 급증 그리고 그 제염하는 부실 제염 문제 등에 관련돼서 이 원전에 관련돼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수많은 보도를 다룬 아주 명물 중의 명물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는 카나가와현 출신으로 호세이대를 졸업 후에 저널리즘 세계에 뛰어든 사람입니다. 그는 잡지 기사를 거쳐서 일본의 테레아사라는 그런 방송의 관련 회사인 텔레비전 아사히 영상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보도스테이션이라는 그 방송에서 원자력 발전 문제 말고도 하카다마 사건, 그러니까 원제, 누명쓴 약간 이런 되게 다른 사람들이 건들지 않는 이런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그런 멋있는 기자이자 감독이었습니다. 자, 그는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이전에는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의 기자 정신 때문일까요? 그가 만든 프로그램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자, 후쿠시마 아이들의 갑상선암 증가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피폭 문제 그리고 부실 제염 문제 등에 대해서 굉장히 조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뭐 원제 누명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보통의 일반 미디어, 일본에서 그런 미디어에서 절대 건들지 않는 약간 그 뒷부분, 어둠의 약간 이런 그림자 같은 이런 것들을 다뤄서 취재하고 활동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일본 자체 내에서는 굉장히 한국보다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 쉬쉬하는 게 바로 일본이란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들 조용히 하고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만 절대 밝혀서는 안 돼. 이런 민감한 문제를 어떻게 보면 처음 세상 밖으로 꺼낸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분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방송을 진행했었는지 어떤 방송을 취재를 했었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사능 후쿠시마. 자, 이와지 마사키 씨가 담당했던 그 컨텐츠라고 표현할게요. 그 프로그램에 이 방송의 보도스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이 갑상선암, 후쿠시마 갑상선암을 특집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특집 후쿠시마 현에서 지진 당시 18세 이하의 아이 약 27만 명 중 33명이 갑상선 암을 확진받았다라는 프로그램을 딱 이렇게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 사고의 관련성은 진상을 찾아서 체르노빌로 가자. 약간 이런 컨셉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제가 그때 당시 2011년도였죠. 쓰나미가 크게 오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이렇게 탁 터졌잖아요. 그때 제가 현재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서도 일본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여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 아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했어. 그렇지만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뭐 대한민국부터 여러 나라에서는 지금 이 방사능 어떻게 하냐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일본인들은 그냥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뭐 이런 내용만 보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일본어를 그렇게 잘할 때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조금 겁이 많이 났었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막 귀국을 하려고 그때는 막 이렇게 외국인 등록증이 지금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출국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뉴칸 같은 데 가가지고 도장을 받았어야 됐어. 어떤 스탬프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게 있어야만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때 막 뉴칸에 막 사람이 막 텐트 치고 막 침낭 갖고 오고 막 새벽부터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빨리 내가 자기 나라로 가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되게 민감한 부분을 건든 거야.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 도쿄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의문의 죽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희생당했다라는 그런 루머가 많이 돌았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건든 거야. 이 이와지 마사키라는 분이. 자, 어쨌든 이 갑상선암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갑상선암에 걸린 부모님들도 취재를 했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형식의 방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쿠시마나 근처에서 이 갑상선암에 걸렸다라는 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뭔가 취직할 때도 뭔가 지장이 있고 회사나 이런 것들에 지장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게 좋다 말하지 마세요 라면서 그 의사들이 환자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도 이 내용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의사가 너 갑상선암 걸린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뭔가 피폭당한 거 사람한테 알리고 막 이러니까 말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의사가 말했다라는 그런 취재를 인터뷰를 한 것도 이 영상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피폭이라든지 방사능에 관련된 이런 진단 같은 거는 당시 후쿠시마 현립의대에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른 의원들의 다른 병원들은 진단이 아닌 간단한 검사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대요. 굉장히 상황이 열악했죠.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나 지금 방사능 피폭 관련된 건 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했는데 개인 병원에서 안 됩니다. 나가세요 라면서 거절을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후쿠시마 현립의대와 같은 그런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없었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후쿠시마 현립의대와 같이 똑같은 검사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진찰자는요 마치 내 직업이 의사라는 직업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직업 같다는 그런 인터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어머니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셨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이런 처사냐라면서. 자, 그리고 병원의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방사능 피폭 상태라든지 이 방사능에 관련된 어떤 병에 걸렸을 때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피폭 당했어 이런 것들을 정보를 게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오픈을 하지 않으면 그 진단이라든지 자세한 검사 결과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말이 되니? 그러니까 이걸 오픈하면 어떻게 돼? 그럼 사람들이 알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약간 좀 내가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도 편하게 진료도 받지 못하고 뭔가 자기들끼리도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좀 높으신 분들은 아닙니다. 그거는 원전 사고로 인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라면서 또 그 당시에도 원전 때문이 아니다. 방사능 때문이 아니다. 라면서 위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일단 갑상선암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 아니래요. 통상 100만 명에서 한 두세 명, 한두 명 정도 걸리는 병이었어. 그런데 이 갑상선암 발병이 후쿠시마 현에서는요, 27만 명 중에 33명이 걸린 거야. 100만 명 중에 한두 명인데, 후쿠시마에서는 27만 명 중에 33명이나 이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어린아이들한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사능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체르노빌입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에서 당시 검사 결과가 어땠냐. 그 갑상선암 발병은 그게 완전 피폭을 당하고 나서도 4년에서 5년 사이에서 갑상선암이 늘어났다라고 나왔었어요. 결과로는. 그 방사능이 빡 터지고 나서 4년에서 5년 후에 갑상선암 환자가 늘어났다. 그 당시에는 0살에서 4살의 아이들이 많았다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는 0살이나 4살의 아이들에게는 이런 그 갑상선암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사람들이 머리를 굴린 게 뭐냐? 아니, 체르노빌에서도 4년이나 5년 후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었고 대부분의 어린 아이들 나이는 0살에서 4살이었다. 그런데 후쿠시마에서는 그 연령대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체르노빌에 가가지고 이렇게 취재를 한 거야. 그럼 이 어린이들과 갑상선암 그리고 이 원전 사고의 관계, 정말 원전 때문에 갑상선암 걸린 사람들이 많았던 걸까? 이런 것들을 또 이와지 감독이 또 취재를 하러 갑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이 이와지 감독이 이제 키예프에 있는 전문 병원에 갑니다. 당시 그 원전 사고가 있었을 때 당시 아기였던 어떤 그 세대를 중심으로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 병에 걸린 게 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고 나서 4년이나 후 뒤부터 급속도로 그 당시에 그 원전 사고 때 어린 아이였었던 사람들이 갑상선암에 걸린 수치가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자, 갑상선암은 빨라야 8년 뒤부터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게 그 당시 체르노빌이 말했던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데이터를 바탕으로 4년에서 5년 후의 일이라서 처음에는 원전 사고와 관련이 없다라고, 무관하다라고 이렇게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제 그 관계성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원전 사고의 반감기가 끝나기 전에 막 지금 그때 당시에 어렸던 사람들보다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 이 갑상선암이 발병이 많이 된 거예요. 이상하지? 갓 태어난 아기에게 발병률이 높다는 걸 의사가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임신을 했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들한테 갑상선암이 발견된 게 많은 거야. 자, 초기화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4년이나 5년 뒤에 이 고성능 기기로 그 나중에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갑상선암이 있었는데 그 전에는 초기에는 검사나 그런 것들이 좀 미비했기 때문에 갑상선암이 발견된 게 아니고 좀 뭔가 좋은 기기로 좀 나중에 몇 년 지난 뒤에 좀 비싼 기계로 막 이렇게 검사를 해가지고 몰랐던 갑상선암이 발병된 건 아닌가, 발생된 건 아닌가, 발견된 건 아닌가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후쿠시마에서 4년이나 5년이 지나지 않고도 이미 갑상선에 걸린 사람들은? 이러면서 그 체르노빌에 있던 그 우크라이나 의사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자, 일단 후쿠시마는 체르노빌보다 그 방사능 그 밀도가 훨씬 낮고 방사능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지만 뭔가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가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뭐냐면 내부 피폭의 데이터가 부족했다는 거야.
초기 검사에 그 체제가 부족했던 거죠. 왜냐면 처음에 그 후쿠시마 방사능이 터졌을 때 뭔가 방사능이 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뭐 진짜 민감하게 나 지금 이게 내가 근처 사니까 검사를 빨리 받아야 돼, 이런 게 초기에 되게 미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딱 돼서 검사를 바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데이터가 없는 거야. 자, 이타테무라에서 진행된 초기 검사에서는요, 사실 그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기 좀 제대로 좀 검사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처음에 그 후쿠시마 원전 대책본부가 괜찮을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라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지금 그 후쿠시마 좀 검사할 수 있는 그 기계가 지금 조금 운반하기 힘듭니다. 예. 그리고 자꾸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자꾸 오셔가지고 검사해달라고 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도 좀 불안해하고 그런다니까요? 좀 기다리세요. 라면서 그 검사를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 주민 피폭, 그 후쿠시마 주민들의 피폭을 조사하려고 했던 연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서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이 후쿠시마 현의 어떤 누구 위의 담당으로부터 그거 조사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불안감 조성하지 마시고 그만하십시오 라면서 후쿠시마 현의 누군가로부터 제지를 당했다고 해요. 불안을 부추기지 말라고. 자, 그래서 일단 방사선 양의 약간 피폭 양도 모르고 뭔가 관계성을 조사하는 것도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왠지 모두가 쉬쉬하는 조용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후쿠시마에서는 이런 거야. 아닌데,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라면서 거기 후쿠시마 현립의대와 이렇게 맞장구 치면서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부정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매일 기자 신문에 어떤 기자가 한 말은, 그렇지만 뭐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 그 방사능 피폭량이라든지 피폭 당했던 사람들의 어떤 증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 공개도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후쿠시마현이나 그 후쿠시마 현립의대 의대가 둘이서 아주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무조건 피폭의 영향은 없다, 이게 전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 검사를 해달라 그러면은 괜찮아요, 관계 없다니까 라고 부정만 하니까 이게 정말 수상하다라는 게 어떤 기사였어요. 그런데 그 후쿠시마 현 담당은 그래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비판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무슨 메리트가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자가 하는 말인 이겁니다. 후쿠시마현에서는 일단 산업 부흥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원전 때문이다, 뭐 방사능이다 때문에 이 후쿠시마현이 힘드니까 뭔가 조금 더 발전된 후쿠시마 음식을 먹읍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운동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 귀환을 하게끔, 다시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검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다른 사람들한테 불안을 부추긴다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나라에서 방해를 한 거야. 그러면 이미 피폭당한 사람들의 그런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거란 말입니까? 진짜 너무 답답하네요. 자, 이거는 당시에 이제 그 원전 피폭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사진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방사능이 몸에 나쁘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일수록, 유아일수록 같은 방사선에 노출되었더라도 그 암에 걸릴 확률이나 그런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자, 특히 내부 피폭, 몸에 들어온 이 방사능 물질은요, 장소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하게 피폭될 확률도 높다고 해요. 예를 들면 생식기, 이런 등의 세슘이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평생 그거를 몸에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생식기라고 하면 여성의 난소가 있습니다. 자, 여성의 난소는요, 여러분, 어른이 되고 나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난소가 만들어져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임신을 했어.
그쵸? 그 뱃속에서부터 이제 아이의 난소가 만들어서 태어나는데, 태어난 아이 뱃속에는 이미 400개 정도의 난자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갖춰져서 다 태어난대요.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내부 피폭을 받았어. 그럼 그 아기가 뱃속에서 그 피폭에 대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5주, 6주 됐을 때 그 방사능 감수성이 높을 때 피폭 당했으면 아기도 똑같이 어머니처럼 피폭을 당하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피폭을 당했을 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의 난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피폭이 되면 3대에 걸쳐가지고 이 피폭이 계속 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생식기에 세균이 들어가면 영원히 배출되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가지고 마치다라든지 사가미 하라 약간 그런 동네 근처에 사고 후에 후쿠시마에 간 것도 아니야. 그냥 근처에 있는 동네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코피가 막 났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뭐 하나에서 코에서 피가 나왔다. 코가 출출출 피가 났는데 어느 정도 피가 나왔냐면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갑자기 코피가 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아기가 입안에 구내염, 하얗게 입 구내염이 생겼는데 이게 계속 안 낫는 거야.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80명 정도 어머니가 모여가지고 하는 모임이 2011년도 12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겪었고, 어떤 몸이 피폭을 당했을 때 어떤 이런 증상이 생기고, 피폭 당하고 나서 갑상선 암의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약간 높으신 의사분이라든지 나라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은요, 히라타 중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가와 히코 이사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사장님이세요, 그 병원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원전 사고가 일어나고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병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방사능? 걱정 없어요. 문제 없습니다. 라면서 단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7만 명을 검사했는데 거기서 33명, 33명이라는 갑상선암 환자가 나왔는데 원래는 어린이 갑상선암의 환율이 그 수치가 100만 명에 1명이나 2명 꼴인데 후쿠시마에서만 27만 명 중에 33명이나 남았는데도 이렇게 방사능이랑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한 거야. 이 이세장 이 새끼님께서. 자, 그러면 피폭 의료 전문가로 후쿠시마현에서 고문을 맡았던 어떤 남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자, 이 부학장, 그 나가사키 대학 야마시타 슈니지라는 부학장입니다. 피폭 의료 전문가예요. 후쿠시마현의 고문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스크리닝 효과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해. 스크리닝 효과가 뭐지라도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검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 초기에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뭐 피폭이래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검사를 받은 거야. 그러면 원래는 병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건강한 사람이나 뭐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으다다다다다 하고 검사를 받게 되면 당연히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빈도로 이게 발견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원래 후쿠시마에서 피폭당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받았거나 했으면 괜찮은데 아니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진료를 받으니까 당연히 그 병도 수치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아직 스크리닝을 한 적이 없어서 그 빈도를 잘 모르겠어요. 언뜻 들어보면 뭐 늘어난 것 같지만 아마 이제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은 진료를 받다 보니까 그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겁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현의 의과대학에 있는 어떤 한 교수님의 인터뷰도 함께 보실게요.
자, 이 사람은 후쿠시마 현립의과대학 스즈키 신이치라는 교수님입니다. 교수인데요. 자,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체르노빌에서 4년, 5년 후부터 소아갑상선암이 다발했다는 게 그런 말이 있다. 자, 1986년도에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뿌려져가지고 사실 그 4년, 5년 뒤부터 아이들의 갑상선암이 증가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자, 당시 그때 체르노빌은 0살부터 4살까지가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후쿠시마에서는 그 연령대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스즈키 교수가 현재 후쿠시마에서 발견된 갑상선암은 원전 사고의 영향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 물론 말하자면 방사능 관계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작한 검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언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직은 그 시기가 아니다 라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데이터도 4년에서 5년 후부터 급증됐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아직 뭐 3년 정도 됐을 때 이런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3년 뒤에 이 방송 이와지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직 4년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무슨 방사능 영향이 받았다 이런 말 하는 거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다. 아니 체르노빌도 그랬지 않느냐.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런데 후쿠시마 아이들의 건강 조사를 독자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있던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라고 인터뷰했는지 함께 보실게요.